지난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동급생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장애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을 종용하며 학교 시설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벽에 가로막힌 채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 학생들은 9만여 명. 이들이 정상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혜아. 청각장애 1급의 어려움을 딛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김준희 학생. 자폐를 이겨내고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우승한 김준호 군처럼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과 같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 학생 수는 매년 3천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86,633명으로 9만여 명에 육박합니다. 특수교육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22년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각종 차별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동급생에게 폭행당한 발달장애 3급 고모군. 플루트 연주자가 꾸민 그는 비장애 학생들과 경쟁해 콩쿠르에서 대상을 탈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고모군뿐 아니라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들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얼마 전 학교의 차별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에겐 금쪽 같은 딸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고요. 정확한 병명은 손해 부전 형성이라고 손의 기능이 상당히 이제 미약한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살의 딸 정윤이는 이제 성인이 됐지만 신체 발육도 정신 연령도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아빠지만 얼마 전 학교의 차별 앞에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는 전공과 가기를 참 희망했지만 아쉽게 탈락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공과 과정이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장애 학생들의 자립생활과 직업 재활 훈련의 목적을 두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성훈 씨는 차분하고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정윤이라면 직업 재활 훈련 과정을 통해 어울리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고 전공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결정짓는 기준 자체가 이미 차별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업 적성 능력 50%, 사회 적응 능력 30%, 면접 평가 20%. 이렇게 해서 그 배점만 보아도 직업 적성 능력이라는 것은 장애 정도가 경한 아이들이 많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2014학년도까지는 추천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던 규정이 2015학년부터 바뀐 겁니다. 선발 기준만 봐도
중증 장애 학생에겐 크게 불리한 조건들이었는데요. 결국 상대적으로 중증인 29명의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연아 씨 아들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아를 키우지 않는 부모들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순서대로 이렇게 막 줄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주홍글씨 같이 가슴이 탁 와닿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대체 왜 부모들은 전공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 이 특수학교는 가장 안전한 시설이면서 또 가장 교육받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받는 이 환경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집 밖의 환경 중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좋은 환경이죠. 선재 엄마의 바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는, 부모가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해 줄 수 있지만 사후에 그때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혼자 이렇게 독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그 정도지 뭐 큰 욕심은 없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 흐름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실상에서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거부를 당했어요. 얘가 없어지면 어떡하죠, 어머니?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특수학교는 괜찮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년을 더 기다렸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자폐를 가진 아들 현성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성이는 남들보다 2살 늦은 나이에 특수학교로 입학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저희 아들이 매일매일 59km가 떨어진 학교를 다녀요. 버스 타고. 아침마다 59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학교를 보내려면 새벽에 눈 뜨고 밤중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도 성치 않은 아이가 하루 2시간을 버스에서 부대껴야 겨우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현성이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일반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특수학교는 수요가 적은 탓에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의 일일 통학버스 탑승 시간 조사 결과 전체 이용 학생 14,000명 중 2,400여 명의 학생이 하루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 좋게 가까운 일반 학교에 입학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작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이 학교 폭력과 같은 이제 직접적인 인권 침해도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 10명 중 6명 정도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오는 차별 역시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제 그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이 간접 차별 사건들도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 수준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들에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수업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별나라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 일반 아이들 속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권이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어서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초등학교에선 비교적 많이 설치된 특수학급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한 교실에 있을 뿐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장애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전면 개정됐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장애인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면서 장애인 교육권은 이중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의 보호 덕분에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하는 사건 같은 보이는 차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그러나 교내 활동이나 수업 참여, 정당한 편의 제공 등 교육의 질 부분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장애인 교육권이 기회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야 할 텐데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누구도 먹고. 다 종이 좋아하는 거네? 종이 새끼 오늘 뭐 접을 거야? 위에 또 하나 더 입고 왔어?